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장 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와 무소속이 맞붙는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후보들은 경제와 일자리, 관광 공약을 내세우며 표박狩이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군산시가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안건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고비는 넘겼지만 2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되는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하고 요일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혼선을 빚으면서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장 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와 무소속이 맞붙는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후보들은 경제와 일자리, 관광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군산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진석호 예비후보. 영어학원 원장인 진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기 위해 군산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금난도 디즈니랜드 유치와 10만 수용 공연장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난도 월명공원과 구시청 자리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원도심지에 근대문화유산과 역동적인 바다공원을 연결해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고영섭 예비후보는 서광경영 대표로 새만금 개발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아파트 총량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익산이 국회의원 1석을 보유한 점을 언급하며 군산 역시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못 해주면 시에서라도 살릴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른 도시보다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재산의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주연 예비후보는 전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 경제와 관광, 청렴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군산항을 해상풍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30% 증가와 평균 체류일수 2.5일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군산에 가장 긴급한 일은 군산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과 군산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미생에너지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주주 에너지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시장실을 4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서 군산시도 비상경제 민생지원금을 인당 10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할 것을. 한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 중심의 경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군산시장 선거.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에 명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군산갑과 군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전략공천이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현직 국회의원들이 29일까지 사퇴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전략공천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신영대 전 의원의 공백으로 재선거가 확정된 군산 김제 부안갑과 이원택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군산 김제 부안을입니다. 기초의회 선거구가 획정안이 오는 29일 확정됩니다.
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전북자치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새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익산은 선거구가 9개로 늘었고 정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5명을 이전대로 유지했습니다. 군산은 24명으로 이전보다 1명이 늘었고 선거구는 8개로 유지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익산 지역 출마자들이 선거구 획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갠 선거구 획정은 민주당의 이해에 맞춰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익산 출마자들은 익산시청에서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 안건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고비는 넘겼지만 2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가 떠안게 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군산 전북대병원. 오는 2028년까지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군산 전북대병원 시비 추가 부담안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200억을 부담하는 것은 이제 타당하다고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협의 후에 사업 추진하는. 군산시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200억 원. 이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할 시비는 기존 203억 8천만 원에서 403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을 의회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의회는 그동안 지자체 책임이 아닌 비용 증가분을 군산시가 떠안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시비를 4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시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군산시의회에 출연 변동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를 더 설득하고 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보해서 이거를 지원해주고 또한 거기하고 이제 그 협약서랑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적기 준공하고 적기 개원해서 양질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증액은 필요하다는 군산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시의회,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또 하나의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멀티배터리 평가센터 구축에 이어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1,500억 원 규모의 전동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합니다. 이에 앞서 218억 원 규모의 전기 상용차 멀티배터리 시스템 평가센터를 유치해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는 이들 2개 기관과 단지를 유치하면 상용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산시가 목천과 평화지구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은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는 목천과 평화지구의 배수장 증설과 하천 정비 등을 진행해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난치병 학생에게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암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희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영어 중점 학교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17개 학교를 선정해 영어 중점 학교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중점 학교는 정규 교과와 창의 체험을 연계한 영어 교과형과 일반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몰입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내 공공부건이 검소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는 187명으로 지난해보다 66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보건지소 148곳 가운데 73곳은 의과 공보의가 없어 순회진료와 의료기관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하고 요일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혼선을 빚으면서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목 상권은 정부의 지원금이 풀리면서 반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오전 9시 업무 개시와 함께 신청자가 계속 이어졌고 현장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습니다.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익산과 군산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등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차 지급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대이름을 받으시면 좀 편하십니까? 훨씬 낫죠. 마트 같은 거 내가 사거든. 그거 어디다 쓰고 먹고 싶은 걸 사야 하는데.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이곳도 신청자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일제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은 1과 6, 28일은 2와 7, 29일은 3과 8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노동절인 금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이번 주는 이달 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뿐 아니라 5와 0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 나도 몰라서. 익산과 군산의 1차 지급 대상자는 3만 8천여 명. 다음 달 18일부터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이 시작되면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원금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보니 골목 상권은 반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죠. 중동 사태로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 10분쯤 군산 성산면 성동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불로 150제곱미터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4,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바이오 연료 생산 공장에서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7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한 바이오 연료 생산 업체에 위험물 저장 탱크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과 화학물질의 누출은 없었지만 저장 탱크 8기 가운데 1기가 완파돼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저장시설의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용접을 하던 중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해망동 갯벌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6분쯤 수산물 특화단지 주차장 인근 갯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변사체가 수습됐습니다. 변사자는 한 관광객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남색 상의와 검정 하의를 입고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혼인 건수는 436건으로 1년 전 531건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은 1,019건으로 전년 1,134건보다 10.1% 줄었습니다. 전국은 4.2% 증가한 반면 전북은 대전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학원가에 10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원교습소 699곳을 점검해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습비 미개시와 초과 징수, 강사 채용 미신고 등입니다. 위반 학원들에는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대 수리시설인 정읍의 눌제 등 2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고부면 눌제와 칠보면 송현손 신도비 2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우물 3건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눌제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호남의 곡창지대를 일군 국중 3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대 수리시설입니다. 관리 대상인 교동마을 우물은 정정 자형 석축 구조가 특징이며 이화담 우물과 내정마을 우물은 각각 관광자원 연계성과 역사적 명문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북형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연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60세 미만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전북도는 전북형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을 기존 만 45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5월 한 달 동안 관광택시 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합니다. 이번 행사로 3시간 코스는 7만 원에서 3만 5천 원, 5시간 코스는 11만 원에서 5만 5천 원, 6시간 코스는 13만 원에서 6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부터 5일까지 해뜰마루 일원에서 열리는 부안마실 축제 기간에는 관광택시를 타고 교통 혼잡이나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 철길숲에 비상호출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군산시는 철길숲 1, 5, 8구간 3곳에 비상호출 긴급 시스템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됩니다. 한편 군산 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 카메라 185대와 볼라드 86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익산역 광장에서 도내 우수상품 판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익산역 광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농축수산물과 전통 가공식품, 공산품 등 200여 개 품목이 판매됩니다. 익산 야행에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백제 왕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국가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감성 텐트와 백제 왕궁 달빛 기원, 천년 기원을 담은 탑돌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산 야행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최우수 야행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시민은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라돈 측정기 18대를 보유해 모현동과 어양동 등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씩 비치했습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24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도는 방사성 기체로 폐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늘푸른 도서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아이사랑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나다울 작가 초청 강연, 사이언스 매직쇼, 야광 입체 인형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익산시는 주식회사 더팩트FC가 취약계층을 위해 의류 2,419벌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계절에 맞는 실용적인 여성복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 여성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